지금 우리는 진화의 단계들을 거치고 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인식 능력과 정체성, 그리고 무한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주파수가 높아지고 인식 능력이 무한해지는 에너지 현실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자신이 극도로 민감해지고 방향을 잃은 채 혼란을 느끼기도 하는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된다.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개인적, 사회적 변성 과정은 결국 직관의 시대라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감정적, 에너지적 고통을 겪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 당신은 놀랄만한 도착지에 이르게 될 것이다. 당신은 그곳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물론 우리는 그곳으로 가는 안내지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먼저 당신은 변성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해야 한다. 그저 남들처럼 고지식한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최신의 에너지 기법들에는 눈길도 주지 않는 사람이라면 더욱 그렇다. 지난 수십 년간 물리학, 상업, 영성, 심지어 정치 분야에서도 패러다임의 전환, 양자의 도약, 새로운 세계 질서, 임계점, 홀로그램 현실 등이 거론되어 왔다. 1962년에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개념을 대중화시킨 토마스 쿤은 진화의 의미를 이렇게 정의했다. 평화로웠던 휴지기가 끝나고 격렬한 지적 혁명이 솟게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하나의 관념적 세계관이 다른 것으로 대체된다고도 했다. 따라서 패러다임이 바뀌면 기본적으로 가치관이 변하고 그 결과로 사람들의 행동 방식도 변한다. 한번 생각해보자. 농업의 발달은 원시의 사냥, 채집 사회를 변화시켰다. 인쇄 기술은 교회가 지배하던 암흑시대로부터 우리를 구해냈고 개인용 컴퓨터와 인터넷은 먼 나라 사람들을 상호 연결된 지구 시민으로 만들어 주었다. 높은 발전을 이루려면 그만큼 큰 변화를 겪어야 한다. 나는 오늘날에 벌어지는 일이 그런 변화를 뛰어넘는다고 믿는다. 우리는 변성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변성이라는 단어는 본질 자체의 연금술적 변화, 다른 에너지 상태로의 전환, 마치 마법과 같은 기적적인 변화를 뜻한다. 우리는 변성과 정화의 불인 영적 성장에 의해 일상적 자아의 죽음을 맞고 그 잿가루로부터 금의 창조물인 빛과 사랑으로 재탄생한다. 공간 속의 한 점을 떠올려 자신이 그것이라고 상상해보라. 당신은 다른 차원을 알지 못하고 움직일 수도 없으며 자아라는 관념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그런 점들이 마치 줄에 꿰인 유리알들처럼 가까이 모여 의식이라는 신비한 임계점에 도달하고 선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현실이 탄생했다고 생각해보라. 당신은 그 새로운 세계에 완전히 녹아들고 하나의 점이었던 정체성은 망각한다. 당신은 선이 된다. 당신은 확장된 자아를 얻어 새로운 규칙을 따르는 세계 속에서 산다. 그곳에서는 앞뒤를 왕복하는 움직임이 있다. 당신은 하나의 점이었을 때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
이번에는 그런 선들이 가까이 모여들어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차원이 세워질 때, 즉 면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의식 상태가 촉진될 때 당신이 어떤 느낌을 받게 될지를 상상해 보라. 당신은 선이라는 정체성을 망각한다. 당신은 한두 가지 방향뿐만이 아니라 사방으로의, 심지어 구부러진 움직임까지 경험한다. 면으로서의 삶은 당신에게 아주 많은 선택권을 주고 당신은 이전에 속박된 자아를 거의 기억하지 못한다. 이제는 그런 면들이 가까이 모여들고 겹쳐 쌓여 또 다른 차원으로 확장될 때, 즉 공간이라는 3차원 현실이 촉진될 때 벌어질 일들을 그려보라. 지금 당신 앞에는 무한한 공간과 가능성처럼 보이는 영역이 열려 있기 때문에 당신은 면으로서의 정체성을 망각한다. 당신의 세계는 시공간과 물질을 포함한다. 즉, 정형의 물체와 빈 공간, 안쪽과 바깥쪽, 과거, 현재, 미래, 다른 존재들로부터 되비춰진 반영에 근거한 자아상을 포함한다. 많이 들어본 말인가? 공간의 3차원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며 우리의 자아상이며 우리가 정상이라고 정의 내린 것이다. 지금 우리는 무언가 불만스럽고 몹시 흥분된 3차원적 존재로서 다음번 진화적 도약의 순간 앞에 도달해 있다. 당신의 자아상과 세계관을 전환시켜줄 것은 무엇일까? 우리 사회의 변성은 다음번의 상위 차원, 즉 4차원이 3차원 공간의 현실과 통합될 때 이루어질 것이다. 당신은 이 4차원을 영혼과 영성의 영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이것은 공간 이상의 체험, 에너지와 의식의 통일장 속에 모든 것이 동시에 존재하는 곳, 모든 것 안에 다시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곳, 모든 것이 알려지는 곳, 사랑을 근본 재료로 삼아 모든 것이 만들어지는 곳이라 할 수 있다. 3차원과 4차원이 뒤섞인 현실은 마치 무엇과 같을까? 힌트가 하나 있다. 당신은 인과관계의 단순 논리와 고집스러운 태도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당신은 나선형으로 사고할 것이고 삶은 주기적인 파동처럼 움직일 것이다. 당신은 프랙탈과 홀로그램이 의식의 기초임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는 거리, 과거, 미래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새로운 현실에서는 영혼이 지고한 힘을 가진다. 보이는 영역과 보이지 않는 영역을 넘나드는 의식 수준이 보편화될 것이며 그 어떤 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나는 수십 년간 깊은 중심, 즉 영혼의 차원에서 개인과 집단을 상담해왔다. 나는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내적 성장의 가속 현상을 이해하려 노력했고 그 덕분에 변성 과정의 양상을 속속들이 알게 되었다. 각 단계를 통과해가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은 온전히 당신의 몫이다. 당신에게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절로 두드러진다. 결과적으로는 모든 사람이 이 변성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지구 전체가 같은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식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은 더 빠르고 수월하게 이런 경험들을 겪어갈 수 있다. 전 과정을 아우르는 기본 원리를 발견한다면 현재 자신의 삶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기억하라. 하나의 발걸음은 자연히 다음으로 이어지고 각 단계마다 당신은 선택권을 갖는다. 당신은 변화에 저항할 수 있고 더 나은 삶으로 데려다 줄 그 흐름을 신뢰할 수도 있다. 낡은 안정감을 유지하기 위해 그 흐름을 늦추거나 멈춘다면 진보가 멈추고 두려움이 커지며 불필요한 압력과 혼란이 창조될 것이다. 반대로 그 흐름이 당신의 참된 자아가 가리키는 것이며 당신에게 가장 이로운 것임을 신뢰한다면 당신에게 필요한 그 경험들을 기꺼이 맞이한다면 그때 몸, 감정, 마음의 주파수는 상승하고 당신은 각 단계의 이익들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 변성 과정의 징후들을 살펴보자. 변성 과정의 초반부는 사랑의 체험과 영적 발현을 가로막는 것들을 전부 제거해가는 단계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처럼 두려워하고 거부해왔던 것들을 직면하게 될 때 당신은 일반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런 단계들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 중간 단계쯤에 이르면 전환점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때부터는 빛이 밝혀지고 깊은 안정감이 찾아온다. 분열적인 징후들이 모두 사라지고 당신은 꽃처럼 피어나 제 몫의 운명을 행복하게 살아내기 시작할 것이다. 변성 과정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현실로 여겼던 3차원 물리적 세계가 고주파 에너지의 유입에 반응하기 시작한다. 당신의 배후에 있던 4차원의 상위 의식 수준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낸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 떨어진 우주적 사건 또는 우리가 속한 은하수를 통과해가는 플라스마 장이라는 우주적 에너지가 그 원인이라고 말한다.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이처럼 영적 차원의 상위 에너지가 주파수상으로 하강하여 당신의 세계에 배어들기 시작할 때 당신은 그 신비를 동경하게 되며 주파수를 상승시키는 방향으로 각성되고 감응한다. 당신은 천상과 지상의 경계가 희미해짐을 느낀다. 당신은 가벼워지고 인식 능력이 향상되며 중요한 무언가가 커튼 뒤에서 기다리고 있음을 감지한다. 3차원과 4차원이 뒤섞이기 시작하고 궁극적인 통합을 향해 파동들은 갈수록 가속화된다. 당신은 감응력과 의식 수준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엿볼 수 있게 된다. 이런 첫 단계의 대표적인 징후는 몸과 마음의 조화가 강조된다는 것이다.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면 영혼 또는 영성이 드러난다. 문득 당신은 그것이 언제나 만물 안에 존재해왔음을 깨닫는다. 몸과 통합된 상태의 느낌을 알게 되고 각각의 세포가 얼마나 의식적인지를 실감한다. 상황에 따라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할 때면 당신은 그런 변화와 이유를 즉시 알아차린다. 당신은 모든 물질이 일종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영적 주파수는 이 행성과 당신의 몸을 포함한 물질계를 관통함과 동시에 당신의 마음과 감정에도 흠뻑 스며든다.
당신의 몸은 높은 주파수에 적응하는 쪽으로 향상되고 그것은 우선 당신의 안정감을 교란시킨다. 고주파의 에너지는 긍정적, 부정적 감정에 모두 작용하여 그것들을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당신의 심장 박동은 쿵쾅거리거나 불규칙해질지도 모른다.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몸이 뜨거워지고 찌릿찌릿해질 뿐만 아니라 감정까지 흥분되어 극단적인 활기와 침체 또는 돌연한 감정적 해방을 느끼기도 한다. 당신은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전기와도 같은 성질을 띠게 되며 끝없는 압력을 받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이처럼 사람들이 가열되는 과정은 지구의 온난화와도 비슷해 보인다. 이제 당신은 소음, 군중, 알레르기, 특정한 음식, 대중매체 등을 견뎌내기 힘들 것이다. 이 단계의 긍정적인 효과는 자기 자신을 고주파 에너지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적응하도록 내맡긴다면 더 높은 의식뿐 아니라 더 많은 활기와 내성까지 얻게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사랑, 관용, 행복, 열정 등의 고주파적 감정과 혁신, 창조, 영감, 용서, 봉사, 치유 등의 고주파적 사고 및 동기도 포함된다. 그때 당신은 더 많은 암과 신비로의 탐험, 영혼의 경험을 동경하게 된다. 당신은 긍정적 사고와 사랑이 치유를 이뤄가는 방식을 이해한다. 당신의 감정과 육체의 주파수가 증가하면 잠재의식의 회방꾼들, 즉 두려움의 근간이 되는 낮은 주파수의 감정들은 더 이상 축적되거나 억압되지 않는다. 고주파의 에너지장 속에는 낮은 주파수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숨어있던 그 회방꾼들은 마치 가열된 팝콘처럼 의식 속으로 폭발해 들어온다. 그와 동시에 억눌렸던 기억들과 정신적 상처가 떠오르고 제한되고 부정적인 낡은 신념들이 무의식적으로 재생된다. 당신은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마주한다. 그곳에는 창피함, 비참함, 공포, 증오가 있다. 이제 당신은 이 지하세계를 돌파하는 영웅의 여정을 시작하겠다는 그 잠재의식과 미지의 영역을 관통하여 분별력을 얻겠다는 결심을 해야만 한다. 이것은 상당한 장애물을 헤쳐나가야 하는 일이므로 당신에게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 단계에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확실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지금의 상황은 영원히 이어지지 않으며 지금 떠오른 것들은 당신의 본래 모습이 아니다. 잠재의식이 판도라의 상자처럼 열리고 당신은 이원론, 양자택일의 사고방식에 주의를 기울이게 된다. 양극성은 두려움과 관련된 신념들의 토대이다. 이 단계에서 당신은 수많은 양극성, 선과 악, 안과 박, 흑과 백, 남과 여, 젊음과 늙음, 똑똑함과 어리석음, 아름다움과 추함, 승자와 패자, 삶과 죽음과 그에 덧붙은 신념과 감정들을 발견한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얼마나 이것들을 반대로 분리시켜 놓고자 애써왔는지를 안다.
상위의 에너지가 이 양극성들을 마치 음양의 팔괘처럼 한데 모아 뒤섞여 흐르도록 이끄는 동안의 말이다. 당신은 지금껏 거부해온 자신의 그림자를 직면한 후에 그 에너지 흐름을 타고 다시 밝은 측면으로 이동해온다. 당신은 밝음과 어둠이 서로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 원천이었는지를 긍정적인 측면에서 깨닫는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팔괘적 흐름에 반대하는 당신 내면의 장애물들, 편견, 고착, 저항이 먼저 부각된다. 이 단계의 긍정적인 결과는 만약 상위 에너지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면서 사랑과 인내로서 현실에 대처한다면 싫어하는 한쪽 면만을 회피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모든 선택지를 삶의 일부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된다는 것이다. 그때 당신은 사람들이 서로의 내면을 반영하고 있다는 되비추기의 개념을 받아들인다. 당신은 무엇에든 양극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들이 서로를 지탱하는 방식을 이해하게 되며 지금껏 거부해왔던 자신의 일부분으로부터 정보와 에너지를 얻는 방법을 배운다. 오랫동안 감내해온 두려움으로부터 자신을 해방하고 감정적 상처들을 단호하게 치유해가는 만큼 두려움과 자기 방어에 기반을 둔 마음의 일면인 당신의 에고는 간섭하고 소리친다. 나는 죽을 준비가 되지 않았어. 그것은 힘들지만 익숙한 낡은 방식들의 보존을 위해 싸우고 내려놓음과 인내심에 힘껏 저항한다. 당신은 생존을 위한 행동에 돌입하고 그 교묘한 습성에 농락당한다. 그러나 이 단계의 긍정적인 결과는 당신이 상처를 치유시킬 통찰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분야에서 돌연한 도약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어린 시절의 상처로부터 비롯된 문제들은 실제로 흩어져 버리고 타인과의 협동이 늘어나면서 고독감이 물러가며 격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던 일들이 이제는 그다지 괴롭지 않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붙잡혀 있는 혼돈을 꿰뚫어보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며 아주 명쾌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자신만의 방식을 발견한다.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에 그리 오래 저항할 수 없다. 개인적, 사회적 수준에서 에고의 죽음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사로잡혀서 이제는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뱀의 허물벗기와 같다. 실상은 당신의 정체성이 제한된 자아에서 매우 확장된 자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두려움의 토대를 둔 과거를 정화시키는 법을 배우는 동안에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과 의미 있다고 여겼던 방식들이 쓸모없게 느껴진다. 당신은 그것들을 떠나보내게 된다. 상호 의존에서 비롯된 인간관계들이 사라진다. 낡은 방법들은 결과를 이뤄내지 못하고 실패한다. 낡은 습관들은 죽고 낡은 제도들은 무력화되고 붕괴한다. 당신은 거짓말, 불신, 공허한 이야기, 뻔한 기회, 무능한 사람들, 개인적 약점을 덮기 위한 애처로운 시도들을 더 많이 발견한다. 당신은 거북함을 느낀다. 당신이 총애하는 생각, 신념, 세계관이 이치에 맞지 않게 되어버린다. 지나간 과거사만 되풀이해서 읊는 자신의 목소리에 실증이 나고 그것이 자신을 제한하는 듯 느껴진다. 낮은 것 속으로 흘러든 높은 것은
낮은 것의 본성을 높은 것으로 변성시킨다. 낡은 방식들이 해체되는 동안 당신은 환멸을 경험한다.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에 의지할 수 있는지, 또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를 확신하지 못한다. 그러나 이 단계의 긍정적인 결과는 만약 당신이 필요치 않은 대상들의 해체를 허용한다면 실제로 그런 외적 규범들은 별로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신은 내면과 직접 소통하고 있다. 또한 자연의 조화와 질서라는 타고난 보편적 원리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당신은 별다른 노력 없이도 내면의 궁극적 지혜로부터 인도받는다. 낡은 체제의 실패는 삶이 당신의 새로운 자아를 위해 준비해 놓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당신은 마침내 투쟁과 발버둥을 멈출 지점에 도달한다. 어떤 방법도 소용이 없다. 어느 날 당신은 바닥을 친다. 또는 신비한 깨달음의 순간이 당신을 휩쓸고 지나가며 단순한 진리를 드러낸다. 당신은 통제적 자아로부터 빠져나와 지금 이 순간 속으로 완전히 진입한다. 예전에 무척 쓸모 있었던 방식들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당신은 처음으로 영혼의 진동을 실감한다. 그것은 단순하고 드넓고 고요하고 자유롭고 평화롭다. 상대적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우선순위와 신념체계와 분자들이 재배열된다. 당신은 자신이 재배선됨을 느낀다. 당신은 거짓된 삶의 마지막 잔재들을 발견하고 이제는 세상 일에 허위적으로 가담하지 않겠다고 결심한다. 당신은 이 사회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되고 익숙한 습관들로 복귀하라는 다른 사람들의 강압에 단호히 저항한다. 이것은 각자 자신만의 근원 주파수를 체험함으로써 영혼 수준의 감각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당신은 너무 멀리 떠밀려가거나 혼란에 빠질 때마다 그 감각을 반복적으로 선택하고 중심에 둘 수 있다. 근원과 중심 속에서 존재하는 이런 경험이 일상이 되면 당신은 새로운 자아와 새로운 현실을 스스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 단계는 자신이 원하는 모습과 현실을 선택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반환점이다.